네, 제가 오늘 준비한 레슨은 뒷땅과 이별하기입니다. 사실 저는 평소에 이 뒷땅에 대한 걱정은 별로 없던 편이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주 라운드를 나가던 골프장이 다 한국 잔디의 골프장이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 살짝 미스샷을 쳐도 별로 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제가 양잔디 골프장을 주로 다니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 이 뒷땅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 양잔디에서 네. 뒷땅이 나게 되면은 정말 티가 많이 나잖아요. 너무 거리 손해도 많이 있고요. 좀 맞아요. 네. 무서워요. 맞아요. 양자인데서 특히나 뒷땅이요. 맞아요. 거리 손실이 많고 네. 또 공 치고 나면 되게 허탈해요. 맞아요. 뭐 거리가 어떻게 되든지 네. 뒷땅을 쳐서 진짜 요 앞에 떨어지면 네. 네, 일단 한타를 잃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저도 요즘에 그런 허탈함을, 이런 씁쓸함을 맛보면서 시청자분들도 이런 기분을 좀 느끼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을 해봤고요. 우선은 이 뒷땅이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저희가 스윙을 할 때 스윙의 최저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보자면 네. 이 공이 이렇게 딱 있죠. 저희가 스윙을 했을 때 뒷땅이 나오지 않으려면은 이 스윙의 최저점이 무조건 공보다 앞쪽에 나와야 돼요. 저희가 뒷땅이 나오는 이유는 스윙의 최저점이 공보다 뒤쪽에 나오면서 올라가면서 맞기 때문에 뒷땅이 나는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드라이버 같은 클럽은 티 위에 이렇게 올라가 있기 때문에 최저점이 뒤쪽에 나오고 올라가도 뒷땅이 나오지 않아요. 이 뒤쪽에 공간이 충분하니까요. 하지만 나머지 모든 클럽은 다 땅에 이렇게 놓여 있죠. 그렇기 때문에 최저점이 뒤쪽에 나오면 무조건 뒷땅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스윙의 최저점이 공보다 앞쪽에 나올 수 있게. 그래서 클럽이 내려가는 길에 공이 딱 맞고 그 앞쪽에 땅을 칠 수 있는 스윙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데요. 제가 사실 레슨을 하면서도 이렇게 뒷땅에 나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럴 때 제가 가장 먼저 하는 연습법을 우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티를 이용을 해서 한번 해보는 건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이 티를 우선은 공이 이렇게 있다면 어드레스를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요. 저는 지금 7번 아이언을 들고 있어서 한 중간 정도의 공이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서 공 한두 개 정도 앞쪽에 티를 이렇게 놓습니다. 공의 그다음에 앞쪽이요. 치워요. 음. 그다음에 아까 그 공이 있던 자리에 어드레스를 하고 스윙을 하는데 이 티를 친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스윙을 해보는 거예요. 우와. 네, 티가 제가 앞으로 나갔어요. 티를 탁 쳐서 티가 날아갔는데요. 뒷땅이 많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연습을 알려드려도 이 티를 거의 다 맞추지 못하세요. 왜냐면은 이 스윙의 최저점이 뒤쪽에 나오면서 스윙이 이렇게 뒤로 머물게 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낮고 긴 팔로우 수를 해야 이 티가 맞는데 티를 맞추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연습을 우선 이렇게 뭐 작은 쇼티도 좋고 롱티도 좋으니까요. 티를 이렇게 내려놓고 좀 단순하게 이 티를 맞추자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연습 스윙을 해주시면은 우리 스윙의 최저점이 좀 자연스럽게 공 앞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제가 어드레스를 해서 이 기준점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요. 이 스윙을 제가 1구역과 2구역으로 한번 나눠봤어요. 이 타겟 쪽에 구역을 1구역이라고 한번 해봤고요. 그 반대쪽을 2구역이라고 해봤는데요. 뒷땅이 나오시는 분들은 이 1구역과 2구역의 기준선을 우선 한번 보여드리면 어드레스를 딱 했을 때 제 이 왼쪽 귀를 딱 기준으로 해서 그 앞쪽이 이제 1구역, 그 반대쪽이 2구역인데요. 뒷땅에 나오시는 분들은 계속해서 2구역의 스윙이 머무시는 거예요. 약간 이러한 느낌으로 좀 뒤로 남는 거죠. 네. 이렇게 되면 무조건 뒷땅입니다. 오히려 과감하게 여러분들이 1구역 쪽으로 좀 나가듯이 이렇게 스윙이 나오면은 뒷땅이 절대 나올 수 없어요. 과감하게 나가주면은요. 근데 이렇게 머문다라는 거죠. 그래서 티를 놓고 연습을 하실 때 연습 스윙이 조금 잘 되시는 분들은 공과 티를 한번 같이 쳐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티를 앞쪽에 놓고 연습 스윙이 좀 잘 돼서 티가 잘 날아가고 내가 나가는 느낌이 좀 잘 나요. 그러면은 공을 내려놓고 두 개를 한번 같이 친다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와, 굿샷. 네. 이렇게 지금 제가 티와 공을 동시에 날렸는데요. 이런 연습을 하셔도
머무는 느낌이 아니라 타겟 쪽 1구역으로 과감하게 나가는 스윙이 좀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연습할 때 이 스윙 생각하는 거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하지만 또 나는 뒷땅은 나기는 싫어요. 그런 분들은 좀 이렇게 단순하게 티를 놓고 처음에 점검차 연습을 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요. 제가 이번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왜 이 앞쪽에 티를 치지 못하는지, 내 스윙이 왜 계속 타겟의 반대쪽 2구역에 머무는지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강하게 나가는 힘, 앞쪽으로 좀 자연스럽게 나가줘야 여러분들이 뒷땅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좀 나가야 되는데, 우선 첫 번째는 하체. 저희 하체가 강하게 타겟 쪽으로 나가줄 수 있어야지 뒷땅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흔히들 이 구역에 머물면서 하체가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요. 스윙을 할 때 이 왼쪽 무릎이 굉장히 빨리 펴집니다. 왼쪽 무릎이 빨리 펴지면서 보시다시피 상체가 뒤쪽으로 이렇게 남게 돼요. 그래서 약간은 좀 이렇게 퍼올리는 듯한 느낌의 스윙이 나오면서 뒷땅도 나고 정타가 나와도 공이 하늘로만 높게 뜨고 비거리가 멀리 가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 하체가 뒤로 이렇게 머무는 이러한 느낌의 스윙이 아니라 오히려 좀 더 자신 있게 앞쪽으로 나가는 스윙을 익힐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준비물이 한 가지 필요한데요. 네. 이 상자나 뭐 임팩트백도 좋고 한번 주시면은 제가 놓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상자를 준비했네요. 네, 저는 상자를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런 상자가 없더라도 뭐 뭔가 거슬리는 물건이면 다 괜찮습니다. 거슬리는 물건이요. 네, 폼롤러도 괜찮고 뭐 임팩트백도 괜찮고 다 좋습니다. 이렇게 임팩트백을 저는 이렇게 상자를 우선 준비를 해봤는데요. 왼발 끝 쪽에다가 이렇게 상자를 놓고 하체의 움직임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 제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이 왼쪽 무릎이 우선 키포인트입니다. 왼쪽 무릎이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에서 미리 펴져버리면 2구역으로 남으면서 뒷땅인 거예요. 그래서 왼쪽 무릎을 미리 피지 마시고 구부린 상태로 왼쪽 무릎을 보시면 백스윙 올라갔다 왼쪽 무릎을 구부린 상태로 과감하게 이 상자 쪽으로 나가주는 느낌이 있으셔야 돼요. 다운스윙 할 때. 이렇게 나가주셔야 됩니다. 다운스윙이 왼쪽 무릎이 앞쪽으로 나가주는 느낌을 가지면서 이 왼쪽 무릎이 상자 쪽으로 찰싹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좋아요. 중요한 게 다운스윙 할 때예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찰싹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올라갔다가 과감하게 나가주시는 거죠. 근데 제가 이 연습을 맨 처음에 보여드리면 좀 흔히 나오는 미스가 있더라고요. 어쨌거나 이 하체를 나가는 힘을 알려드린 이유는 저희가 남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건데 이 무릎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스윙을 했을 때 무릎은 나가고 있어요. 무릎은 나가고 있는데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상체가 뒤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하체는 좀 나가는 힘이 생겨서 미리 펴지는 것보다는 뒷땅이 나오지 않지만 이 하체는 나가고 있어서 이렇게 하체는 나가고 있어서 미리 이렇게 쫙 펴지는 것보다는 뒷땅이 덜 나요. 하지만 계속해서 무릎을 구부리고 밀기만 하면은 오히려 상체가 뒤로 남게 되면서 또 2구역으로 남는 스윙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처음에는 우선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무릎이 상자에 찰싹 붙는다고 생각을 하고 밀어주는 이런 느낌을 가져주는 게 필요하겠지만 이 움직임이 생긴 이후에는 계속해서 그냥 밀어주는 게 아니라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쪽 무릎이 찰싹 붙게 밀어줬죠. 그 이후에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 왼쪽 무릎을 쫙 펴주면서 그 힘을 이용을 해서 상체를 돌려주셔야 돼요. 그냥 마냥 모양만 이렇게 밀어내는 게 아니라 밀어주고 왼쪽 무릎이 이 왼발 위에 올라가는 느낌으로 쫙 밀어주시고 그 이후에는 무릎을 쫙 피는 힘을 이용을 해서 그 힘을 받아서 상체의 회전까지 이어주셔야 돼요. 갔다가 밀고 쫙 펴주면서 회전. 그냥 밀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을 이용을 해서 상체 회전력까지 여러분들이 받아주셔야지 더 잘 나갈 수가 있거든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쪽 무릎을 미는 느낌을 가지고 그 이후에는 쫙 펴면서 상체를 돌립니다. 굿샷. 네. 그러니까 스윙을 하면서 밀고 회전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정말 연습할 때도 되게 편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조금 더 간단하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이 힘을 이용을 해서 내가 회전력까지, 상체 회전력까지 받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모양만 만드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민 후에 상체를 돌리는 힘까지 가지는 연습을 해보시면은 상체가 뒤로 남는 부분이 훨씬 더 개선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하체가 좀 과감하게 나가는 이러한 밀기. 느낌을 좀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나가야 될 거는요. 하체가 나가는 힘을 받아서 상체가 나갔어요. 그러면 이 상체를 따라와서 왼팔이 나가주셔야 돼요. 왼팔이요. 네, 이 힘을 여기서 받아서 이어서 왼팔까지 이어져 와야 되는데요. 왼팔이 나가지 못하시는 분들은 백스윙 올라갔다가 하체가 잘 갔는데 왼팔이 오지 못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이 구역으로 손과 클럽 헤드가 뒤로 남으면서 이 캐스팅이라고 하죠. 클럽이 풀리는 동작이 나오면서 뒷땅이 나옵니다. 이 캐스팅 또한 굉장히 뒷땅의 큰 원인이 되는데요. 이 손을 천천히 보여드리자면은 자, 백스윙 올라갔다가 왼쪽 무릎이 나가고 펴면서 상체 회전이 들어가죠. 이때 왼팔도 같이 쭉 들어와서 임팩트 자세 때 왼팔이 이렇게 제가 왼쪽을 기준선으로 봤을 때 기준선 앞쪽으로 타겟 쪽으로 쭉 들어와 주셔야 돼요. 이렇게. 그래서 임팩트 느낌이 백스윙 쭉 올라갔다가 가지고 피면서 왼팔도 같이 들어와 줍니다. 굿샷.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셔야 돼요. 이 정확한 느낌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은 이 왼팔의 쓰임을 여러분들이 익히셔야 되는데요. 연습을 할 때 이렇게 해보시면 좋습니다. 클럽을 굉장히 짧게 잡아요. 아예 중간 정도를 그립보다 한참 위로 잡아주시고요. 백스윙 올린 후에 다운스윙을 할 때 이 그립 끝을요. 타겟 쪽에 여기 뭔가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립 끝으로 이쪽을 타겟 쪽을 찔러주듯이 백스윙 올라갔다가 찔러주듯이 내려주셔야 돼요. 그립 끝이 찌릅니다. 그 이후에 확실히 찔러준 이후에 다시 그립 끝이 내 몸 쪽으로 들어오면 그게 바로 로테이션이에요. 네. 자, 1단계 찔러주고 2단계는 그립 끝이 돌아오면서 로테이션 되는 것까지 해주셔야 돼요. 하나, 돌아오면서 둘. 하나, 돌아오면서 둘. 근데 이제 팔이 쫓아오지 못하시는 분들은 찌르고 들어오는 게 아니라 올라갔다가 바로 들어오시는 거예요. 네. 그냥 찌르는 단계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왼팔의 움직임을 좀 많이 연습을 해주시고요. 공을 칠 때도 사실 저희가 이 그립 끝이 길진 않잖아요. 짧지만 여기에 뭔가가 길게 연결이 돼 있다고 좀 상상을 하시고 자, 백스윙 쭉 올라갔다가 찌르고 확실히 찌르고 둘 하면서 로테이션을 하는 거죠. 굿샷. 네. 이 연습을 하면 그 채가 빨리 풀리는 캐스팅 동작을 네. 좀 방지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죠. 캐스팅에 아주 도움이 많이 되는 동작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상력을 발휘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립 끝이 길다고 생각을 하고 확실히 찔러준 후에 회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서 생긴 에너지를 손으로 전달을 해서 클럽 네. 헤드에다 전달을 하는 거죠. 되게 네. 이론이 되게 심플하면서 네. 저한테 좋을 것 같아요. 연습하는 것도 방법 좋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 왼팔까지 좀 잘 따라와 주시면은 뭐가 되냐면 제가 맨 처음에 티를 놓고 티랑 공 같이 날리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뒷땅 나오시는 분들 그거 굉장히 어려우실 거거든요. 그 이유가 뒷땅 나오시는 분들은 팔로우 스루가 굉장히 높고 짧은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뒤쪽에 머물기 때문에 이러한 느낌의 팔로우 스루가 많은데요. 제가 알려드린 찌르고 이후에 그립 끝이 돌아오는 이 느낌으로 팔이 움직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가 조금 더 낮고 길게 나오게 됩니다. 이 낮고 긴
시원한 팔로우 스루를 가지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부분을 아무리 팔로우 스루를 길게 해야지 생각을 해도 이 다운스윙에서 확실히 찔러주지 못하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내려올 때 찔러주는 이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자연스럽게 팔로우 스루가 낮고 길게 나오면서 티를 같이 날리실 수가 있습니다. 자, 네, 이렇게 티가 자연스럽게 날아가려면 낮고 긴 팔로우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알려드린 게 이 무릎, 하체의 힘을 받아서 상체까지 회전력을 만들어서 충분히 나가는 힘을 만들어 봤고요. 이 상체에 연결된 왼팔까지 쫙 타겟 쪽으로 나갔는데요. 그러면 뭐 더 이상 이제 나갈 게 있나요?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마지막 남은 게 있습니다. 뭐가 남았죠?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지 못하신 부분일 수도 있는데 바로 저희 이 생각과 집중이 타겟 쪽으로 가 있으셔야 돼요. 이 뒷땅에 네. 나오시는 분들은 스윙을 할 때 정확하게 이 공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압박감이 있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런 느낌의 스윙이 많거든요. 좀 과장해 볼게요. 뒷땅에 나오시는 분들은 공을 정확하게 맞춰야지라는 생각에 그냥 임팩트만 아이고 약간 이런 느낌? 임팩트에서 그냥 끝나고 마는 듯한 이 팔로우 스루와 피니시가 충분히 나오지 않는 이러한 느낌의 스윙이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생각과 집중을 공 맞기 직전에 여기에만 집중하시는 게 아니라 백스윙을 어떻게 들고 여기서 어떻게 가서 임팩을 주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타겟 쪽, 그러니까 오히려 팔로우 스루와 피니시 그리고 내가 보내고자 하는 목표에 조금 더 집중해서 샷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제가 이 공을 쓰레기통에 버릴 건데 이 타겟 쪽에 쓰레기통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제가 네. 이 쓰레기통에 공을 잘 버리려면은 이쪽을 그냥 보고 이렇게 던지는 게 제일 잘 보낼 수 있겠죠. 그런데 생각이 타겟이 아니라 이 공 맞기 직전, 이 공 쪽에만 집중이 돼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한 번 보고 이렇게 뒤돌아서서 던지는 거예요. 그거랑 똑같은 격입니다. 네, 여기에만 너무 매여 있으면은요, 음. 생각이 너무 뒤로 남아 있으면은요. 그래서 오히려 이 부분은 조금 심리적인 부분이기도 하지만 여러분들이 치기 전에 너무 공을 정확하게 맞추자라는 것을 생각을 하는 것보다 뒷땅이 두려우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더 이판서판의 느낌으로 이 타겟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치기 전 타겟을 좀 더 오래 쳐다본 후에 그 다음에 샷을 하시는 것이 결과적으로 더 시원시원한 팔로우 스루가 피니시가 나오게 되면서 좋은 샷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골프가 거리를 멀리 보는 스포츠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몸 쪽을 그냥 타겟 쪽으로 돌려놓고 그냥 이 상태에서 이렇게 치는 게 제일 공을 원하는 방향으로 보내주기가 쉬워요. 하지만 저희가 백스윙을 해야 되고 뭐 턴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몸 쪽을 타겟으로 돌리지 못하고 공 쪽을 보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연습을 하실 때 오히려 그냥 이건 연습 방법으로요. 몸을 타겟 쪽으로 돌려놓고 타겟을 좀 많이 쳐다본 후에 이렇게 몸이 타겟 쪽으로 열려 있는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걸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조금 더 자연스럽게 이 클럽을 내가 원하는 타겟 쪽으로 보내주기가 쉽고요. 이걸 살짝 응용을 한 방법이 있는데 프로 선수들도 하는 방법이에요. 루틴에서 어드레스를 딱 하시고 치기 직전에 타겟을 보면서 아까 제가 알려드렸던 이러한 느낌 있죠. 이렇게 보고 보내주는 이 느낌을 어드레스를 딱 하시고 치기 전에 한번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아까처럼 몸을 살짝 열어주고 타겟을 바라보고 그 이후에 그런 느낌으로 또 스윙을 해보고 이렇게 루틴에 집어넣어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치기 전에 의외로 제가 필드 레슨을 나가보면은 원하는 곳을 한 번도 보지 않고 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공만 보고 하시는 분들 많죠. 네, 맞아요. 뒤에서 이렇게 딱 에이밍을 보시고 그냥 딱 들어간 후에 쳐다보지 않고 공만 보고 이렇게 치려고 하세요. 이렇게 되면 내가 원하는 쪽으로 그리고 1구역으로 자신 있게 클럽을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치기 직전에 조금 처음에는 어색하실지라도 계속 하다 보면 적응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쳐다보고 선수들 보면 이렇게 쳐다보면서 클럽도 흔들고 하잖아요. 네. 이렇게 좀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윙을 해보시면은 네, 훨씬 더 이 1구역으로 쫙 나가는 시원한 스윙을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원포인트는 뒷땅이 나오지 않으려면 남으시면 안 되고요. 과감하게 타겟 쪽으로 나가주셔야 됩니다. 이것만 기억을 해주시면은 여러분들 뒷땅과 완전히 이별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네. 어떤 이별인가 했더니 이 뒷땅과 또 이별하는 거는 정말 많은 분들이 네. 반가우실 것 같으니까요. 오늘 아주 훌훌 털어보시면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자,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셔서요. 궁금한 점 해결해 드리도록 할게요. 알렉스님께서 왼 무릎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요. 왼 무릎을 타겟 쪽으로 밀 때 사이드 밴드를 동시에 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고경민 네. 프로 어떻게 생각하세요? 스윙에 있어서 이 사이드 밴드라는 요런 마치 이러한 느낌의 그러한 동작이죠. 이 동작은 무조건 필요합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백스윙 올라갔다가 다운스윙 내렸을 때 이렇게 왼무릎을 제가 먼저 보내라고 했는데 이때 사이드 밴드가 없다면 이렇게 펴지는 거죠, 이쪽이. 이렇게 되면은 머리축이 나갈 거예요. 제가 나가라고 했던 거는 하체의 힘을 받아서 상체가 올바르게 돌아 나가라고 한 건데 백스윙 올라갔다가 무릎 보내는데 사이드 밴드가 없이 펴졌어요. 그럼 머리가 나가는 거겠죠. 이렇게 되면은 물론 남는 것보다는 뒷땅이 덜 나긴 하겠지만 탄도가 좀 과도하게 낮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운스윙을 공을 치는데 뒷땅은 조금 덜 나요. 그런데 탄도가 너무 낮아요. 그런 분들은 다운스윙 내려올 때 이 오른쪽 옆구리가 좀 좁아지는 사이드 밴드의 느낌을 가지시고 이렇게 내려가 보시면은 훨씬 더 탄도도 높아지면서 공도 정확하게 맞추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시청자분들 모두 스윙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탄도를 조금 확인을 해보시면서 이 스윙 연습을 하실 때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바로